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샵 4989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중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이 지금 괜찮습니다. 1970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한 차례 오늘 터치도 했는데 하루간의 흐름 바로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장중에 1970선 터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970 향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그동안 열심히 사던 개인들이 오늘 하루에 물량 거의 다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3,456억 원, 최근에 산 만큼 그대로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그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수가 특히나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610까지 이제 터치를 하네요. 1.89% 상승. 퍼센테이지 상승 쪽은 양 시장이 비슷하게 오늘 오랜만에 사이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잘 달립니다. 어제 600선이 조금 못 미쳤었는데 오늘 바로 탈환을 했고 610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 해봤자 607이고요. 지금 고점 610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림에서 한마디로 양시장 모두 쌍끌림에서 들어오고요. 개인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볼 텐데 환율도 정상적으로 좀 내림세를 보여집니다. 달러 약세 보여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금요일 시장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흐름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종목들이 거의 웬만하면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선거 공판 이후에 IT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분위기가 흉흉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걸 다 뒤엎는 일단은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월말입니다. 월말이라서 일정 부분 드레식성의 물량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단 중국과 미국이 다시 무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 같은 시장의 기대감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답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만 잘 끝나면은 다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거의 만병 통치약 같은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격앙되게 싸울 것 같았던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진 반응을 보여주면서 시장 반응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반등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경비기 민감주들이죠. 건설, 화학, 조선, 정유까지 해서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좀 리딩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화장품 섹터라든지 게임 섹터 그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이런 부분들, 면세점은 오늘 살짝 조정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 음식료 섹터주들도 강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싸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광저우 공장 준공하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IT 섹터 전반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 소재주들을 보고 있지만 반대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급등해주는 모습 시장이 돌아가면서 계속 손발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덜 오른 거 그 다음에 오르고 먼저 간 거 잠깐 쉬고 이런 패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의 투자 기대감에서 살짝
어제 누그러졌었던 장비주들도 부품주들과 함께 흐름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조금 약간 뭐 이슈들이 있었던 일부 종목 빼놓고는 거의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개인적으로도 일단 뭐 무역협상 테이블에 둘이 정말 뭐 실질적으로 둘이 앉는 건 아니죠. 중국과 미국이 실질적으로 좀 앉게 돼서 뭔가 좀 새로운 좀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세게 질러놓고 또 항상 수습하는 역할을 해왔던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가장 피해가 막심했던 우리 증시가 현재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도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찾아서 계속적으로 좀 빠른 순환매 트레이딩 대응 전략으로 좀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재 쪽이죠. 디스플레이 소재 쪽, 2차 전지 소재 쪽, 장비 쪽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사실 뭐 지금 너무 많이 다들 올라가지고 이 시간에 좀 사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뭐 저가권에 있는 종목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 종목도 사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사실 뭐 나스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워낙 많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코스맥스도 오늘 처음 올라왔죠.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약간 힌트를 얻는다라면은 오늘 LG 디스플레이 광주 공장 중공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 일변도에서 LG 쪽으로 일정 부분 벤더가 조금 여유 생긴 부분들이 애플한테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계속 매출이 안 나오는데요. 일단 가을에 신제품 3개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 삼성한테 다 받던 것을 LG 디스플레이한테도 일정 부분 좀 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공장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기만 시작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겠죠. 바로 실리콘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웍스가 LG 디스플레이 광주 공장 돌아가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제조와 함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부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패널 구동하는 IC하고 데이터 신호 제어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 회사에서 넣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애플의 실적 회복과 LG 디스플레이 공장 가동에서 일단은 실리콘웍스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바닥에 있습니다. 또 이 종목 32,000원 900원 정도 하는데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오늘 뭐 그다음에 다음 주 초 이렇게 해서 한 32,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한 31,000원 정도 최근의 저점 구간으로 좀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일단 주가가 올라오면은 한 38,000원 이 정도에서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38,000원 정도 목표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본다라면 약 4만 원에서 42,000원까지 한 중기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지 않겠나. 궁극적으로 최근에 4만 원대에서 자리를 잘 잡다가 급락한 거기 때문에 4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하반기 실적 보여준다라면 무난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안타증권 설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뭐 급등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어떤 종목을 상담할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가람 전문위원부터 오늘 바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C라는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석유화학과 필름 중심에서 반도체 소재주로서 현재 바뀌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최근 배터리 전지박 업체인 KCFT를 1조 2천억 원에 들여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와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또 이 전지박, 이 설비드럼 쪽에서는 이제 또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확대를 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또 실적은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 감소를 했지만 시장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것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가 쿠웨이트 석유화학 업체인 PIC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 2020년도 이후부터는 이익 내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전망이라고도 합니다. 또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인수를 하기로 한 이 KCFT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의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지금의 시가총액보다도 월등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 내년에 실적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고가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수익성 높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로 제가 목표가를 47,5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28일 날 수요일이죠.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이러한 종목들이 아직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래로 4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면 43,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전의 고가 영역 부근인 47,000원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 박스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 목표가는 짧게 47,000원, 손절가도 굉장히 짧은 43,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N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요즘에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롤트로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소재를 생산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LG화학과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 모두 알고 있는 대형 회사들이 되겠고요. 이 PNT가 만들고 있는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는 생산하기 위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확보가 굉장히 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전방 업체들이 외국산 장비에서 국산화를 현재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앞으로 2020년까지 이러한 국내 전방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확대가 굉장히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고객사들의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장비 투자가 우선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PNT가 생산하는 이 전국 공정의 롤트로 장비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필수 장비인 만큼 수주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대에 따른 선반영이 충분히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출액을 본다 하더라도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60%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104%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잔량이 쌓여있고 수주도 굉장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3분기와 4분기의 영업이익에 대한 매출액도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현재 12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점은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의 목표가였던 6,000원은 충분히 넘어가면서 달성이 된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초 말씀드렸던 시점으로부터 약 30%가량 이미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 되겠는데
2차 전지 쪽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전기차 관련 쪽으로 상당히 좀 업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독일과 유럽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좋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선은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크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3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5,8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요 앞에 고가 영역을 넘어가주는 6,900원, 손절가는 굉장히 짧은 지지선 라인 부분인 5,8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KG 이니시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자결제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전자지불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자결제 업체가 되겠고요. 자체 개발한 지불 서비스 브랜드인 이니페이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인 KG 모빌리언스의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생되는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이 KG 이니시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지만 영업이익은 6.2%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전년도에 GS 홈쇼핑과 네이버가 자체로 전자결제 서비스 사업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의 매출이 줄었습니다만은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쪽에서의 매출액은 상당히 잘 나왔고 거래 대금은 또한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연간 이제 온라인 또 VAN 쪽이 굉장히 좋은데 매출액이 110억 원 이상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KG 이니시스가 다른 전자결제에 비해서 하락을 면치 못했던 이유가 이 KG그룹에서 인수한 동부제철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의 재무 부담이 280억 원 지분 투자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결제주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나이스정보통신과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키맞춤 현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KG 일단 2017년도에 이 KFC를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시켰을 정도로 이 M&A와 구조조정에서의 능력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됐었고 자회사인 KG ICT를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를 구축했던 게 이 KG 이니시스가 되겠는데 이번에 흡수한 KG ICT를 통해서 이 O2O 결제 솔루션의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래에서 현재 바닥권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242돈 평균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저가 12,000원을 기준으로 쌍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굉장히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 주고 있는 저가를 꾸준하게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항 먹고 있었던 242등 평균선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한 차례 앞에 쌓여 있는 물량 소화를 해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의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생성된 윗꼬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굉장히 좀 기대감도 크게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고가 영역을 살짝 넘어가는 17,000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14,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손 FNG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한테는 좀 잊혀진 종목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 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계열의
축산업과 육류 가공업체이면서 특히 양돈 부분, 돼지고기 관련 쪽의 주력 사업으로서 영위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이 축산 분료를 원료로 이제 전기와 유기성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 관점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오늘 상승세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자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의 돈육 가격이 키로당 32위안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병한 작년 8월 달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나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 돈육 생산량이 감소를 했는데 5,415만 톤에서 현재 3,700만 톤 수준까지 약 32%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연간 소비량이 전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는데, 연간 소비량이 약 5,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1,800만 톤을 수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주요 수입 국가인 미국 쪽에 봤을 때 미국의 연간 생산량이 1,2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타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육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쪽 수입육에 대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고기에 대한 가격 또한 굉장히 가파른 오름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돈육, 이 한돈에서도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마트나 고깃집을 가게 되면은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고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을 모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한돈 가격이 올라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양돈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우리손 FNG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지만 오늘만 주가의 모습 봤을 때도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목에서는 우리손 FNG가 아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 잡힌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뉴스가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아직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잠잠해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발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도 수입 고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을 때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고,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지난번에 크게 상승이 올라갔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1,800원 자리가 되겠는데 1,700원과 1,800원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다시 재차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하는 2차 파동의 모습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락이 나왔었던 반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2,600원 정도가 되겠는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6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디젤 엔진 발전 사업, 그러니까 비상 발전기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역시나 바이오가스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온 종목이 되겠는데 2분기 매출액이 439억 원입니다. 그 연결 기준으로 42%나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34억 원가량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연결 기준으로 15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한 종목이 되겠는데,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부분 증가가 될 것으로 굉장히 크게 또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의 위치가 저가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구글과 MS, 네이버 등과 같은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 IDC를 증설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7월 달 말에 KT 용산 IDC에 대한 188억 원의 수주를 받았고 현재 약 900억 원 이상의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은 분명히 주가에 앞으로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자회사도 있고 또 5G 상용화에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이 IDC에 대한 증설도 활발히 하고 있고 특히 자회사인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재개발 지역에서 지열 시스템 시공 등과 같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주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이 상반기를 넘어갈 것으로도 자회사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이 자회사인 이 지앤원 에너지가 코스닥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그렇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 받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전에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반대 매물이 한번 나타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재차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원위치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반대 매물에 대한 이슈는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좀 가능한 종목입니다. 현재 바닥을 잡아놓고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에 그리고 있는 5,000원의 단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서의 5,0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모습만 본다 했을 때는 짧게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5,000원, 손절가는 짧게 4,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가급적이면은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데 참 쉽지 않은 종목 발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아화성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은 가전제품용 고무,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드럼 세탁기라든지 또 가전용 고무 제품, 또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동사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와 연료 공급기 그리고 엔진 오일 누유 방지용 가스켓 그리고 드럼 세탁기용 도어의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에 공급되는 흡기 배기 호스를 신소재로 만들어 생산하고 있어서 수소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죠.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동사는 현대차와 GM이 생산하는 전기차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화성은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시장은 아시다시피 매년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동아화성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용 모델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온고분자 연료전지 기술력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9년도 3월 달에는 R&D 센터에 수소 연료 전지팀을 신설을 해서 10년 동안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범위 성장성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2005년 12월에 세워진 러시아 범위는 공장 증설을 위한 준비를 더 진행 중에 있고요. 확장된 1,000평 규모에는 이제 고무 사업부가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이탈리아 가전업체인 캔디 그리고 중국 하이얼들과 등과 제품 공급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인도에는 또 인도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거래선을 다변화시키고 있고 또 미국 법인도 계속해서 안정화를 시키면서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의 생산 또 매출로 이어진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3,900원대까지 하락을 했고 반등이 5,000원 부근까지 5,2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고 또 조정을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져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주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업종인 GTD BNT를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GTD비엔트는 세계의 자회사를 통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안과 및 희귀 질환 관련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회사인 리젠트리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 RGN-259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레누스 테라퓨틱스는 스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 그리고 오블라토는 교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회사, 이렇게 세 개를 두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5월 신약 RGN-259 미국 임상 3상 첫 시험자 투약이 시작되었고요. 이번 임상은 미국 내에 15곳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명의 안구 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치료 기간이 15일 정도 걸리는데요. 84일인 자이드라 대비 작용이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노바티스가 일본 제약사 타케다로부터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를 총 계약금 53억 달러, 약 6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동사의 RGN-259 가치에 긍정적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자이드라는 치료 기간이 84일 걸리는데, 동사의 치료 기간은 15일 걸리는 것이 임상 3상의 1차, 2차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지금은 임상 3상의 3차가 진행 중이죠. 이 3상이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중에는 또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GTD비엔트 대표인 양문석 대표는 세 번째 3상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3상 임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 FDA와 합의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3차 역시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희귀질환 의약품인 스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는 임상 2상에서 완전 치유하는 결과를 낸 바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깊었지요. 15,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고 반등에 이르렀다가 다시 조정, 다시 이제 상승, 이런 조정과 상승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 임상 3차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2만 원 초반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9,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이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계량 신약 전문 의약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계량 신약 분야에서 최강제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죠. 계량 신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제형이나 용법, 용량 등을 바꿔서 복용 편의성과 효과 등을 높인 약입니다. 하루 두세 번 먹는 알약을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도록 하거나 2가지 이상 성분을 합친 복합제가 대표적인 계량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2010년도부터 계량 신약을 출시했고요. 이때 출시한 계량 신약이 클란자 CR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량 신약 7개를 내놨고요. 이 계량 신약 분야에서 이 매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33%에 이릅니다. 그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을 표하는 블록버스터급 계량 신약도 나왔는데요. 항혈전제 실로스탄 CR과 위장관 운동기능 개선제 가스틴 CR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스탄은 오리지널 약보다 두통 부작용이 적고 또 태블릿형으로 환자들이 먹기 쉬워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실로스탄은 매출 350억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오리지널 약보다 많이 팔렸죠. 해외 진출도 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미국 아보메드에 항암제 2개 품목을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최근에는 자체 계량 신약 클란자 CR로 러시아 시장에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177억 원 대비 12% 감소했고, 또 순이익도 164억에서 158억으로 3.8%가량 줄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인력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주는 급여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이 14에서 15% 이 사이를 기록을 하면서 업계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7% 내외인 업계 평균보다 약 2배 많은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이 원동력은 바로 계량 신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처럼 하루 초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고 또 조정을 두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3% 상승을 했다가 이제 보합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런 패턴이면 또 다음 주에 재차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7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셀리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동사는 2006년도에 서울대 약학대 연구실에서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 중이고, 최대 주주인 서울대 약학대 강창률 교수가 2014년도부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셀리드는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기술 셀리백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셀리드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현재 5종의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자궁경부암 치료제는 임상 EA상을 진행하고 있고 2021년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 목적은 예방이지만 치료 백신의 목적은 치료입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가 특이적으로 갖고 있는 항원 결정기를 면역세포가 인식하도록 자극을 하고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돕는 것이 항암 면역 백신의 양리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키트루다, 옵티보, 여보이 등 면역 관문 억제제들, 그리고 팀리아나, 예스카타 등 카티, T세포 기반 면역 치료제, 이런 약물이 좋은 임상 결과와 더불어서 일상을 장악하고, 또 면역을 기반으로 한 암 치료제는 앞으로 10년 이상 동안 3세대 항암제로서 끊임없이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셀리드의 비백은 면역 치료 백신 플랫폼 기술인데요. 수많은 약을 뽑아낼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이죠. 동사의 업력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은 비백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것은 플랫폼 테크놀로지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백은 3세대 항암제인 항암 치료 백신을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므로 기술적 가치가 다른 어떤 기업의 플랫폼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존 치료제가 7에서 12일 정도 걸리는 공정을 통해서 느리고 비싼 값에 공급되는 반면에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백 플랫폼을 사용하는 셀리드의 치료제들은 모든 면역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루만 공정하면 여러 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하여 공급되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 백신의 일반화가 현실화되는 이 부분이 상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셀리드의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하고 또 조정을 주고 또 상승을 하고 이렇게 파도 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주식에 비해서 또 급한 또 상승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또 재차 다음 주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23,500원, 손절가는 19,7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가온미디어 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홈 게이트웨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실적에 대한 오래가 제기가 되면서 한때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지만은 반도체 선구매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 훼손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제품을 비롯한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해서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유럽과 미국형 셋톱박스 공급 증가로 인해서 올해 남은 분기도 안정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셋톱박스 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사가 글로벌 최대 STB 업체로 떠오르고 또 미국 통신사 또 CA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DRAM 장기 공급 가격 하락 추세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인한 수익 개선 효과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등으로 동사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인공지능 강조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오미디어는 2년 전에 세계 최초 음성인식 인공지능 셋톱박스 기가 진지를 내놓았고 작년부터는 SK 브론드밴드의 인공지능 제품 누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가형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고 작년 말부터는 북미형으로 AP 라우터 등의 매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셋톱박스를 앞세워서 7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410억에서 450억 원 정도로 사상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한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약 6,800억에서 7,100억에 이를 정도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 실적을 뒷받침으로 한 상승이 이제 14,000원대까지 크게 나왔다가 10,000원을 깨면서 8,700원까지 조정이 나왔고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입니다. 3, 4분기와 4, 4분기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10억에서 450억에 이르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시가총액은 1,400억에 불과하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는 목표가를 11,000원으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9,1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오미디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기적분 종목들 바로 리뷰해보고 또 접근해봅니다. 서암기계공업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흐름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종가 기준이 이제 6,970원인데 이게 화요일과 수요일에 연달아 올라가면서 역시나 저의 기대감에 맞게끔 올라가서 13%대의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만약이라도 아직까지 수익 실현 안 하고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 주에 이 종목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반등 시에는 전량 우리 수익 실현하면서 이 종목은 종료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암기계공업 이어지는 오늘의 단기 접근 종목 어떤 겁니까? 우리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돼지고기 관련 주입니다. 우리 손 돼지고기 드시고 아프시다고요? 지금 돼지고기 아프지만은 하지만 그 가장 맛있는 고기는 또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예. 또 이 돼지고기 또 한 덩이에 되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 단기적으로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고 앞에 쌓여있던 저항대를 모두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돌아온 다음 주에는 단기적인 접근 종목으로는 우리손 FNG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손 FNG 돼지고기 관련 주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주 대표님 연결합니다. G3BNT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아직 목표가에 도달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목표가를 지금 23,5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동사가 가진 그런 인상 3차를 진행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를 감안한다 그러면 목표가 23,500원까지는 쉽게 도달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항암제 관련된 그런 생명과 관계된 게 아니라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치료제고요. 또 1차, 2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미국 FDA와 3차를 진행하는 것은 합의된 디자인으로 가고 있다. 곧 그것은 임상 데이터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의 결과를 본다 그러면 3차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수도 하고 있고요. 이런 수급 현황을 봤을 때 23,500원까지 계속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제가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3BNT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짧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셀리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런 주가의 눌림 때문에 동사도 가진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21,000원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셀리드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장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좀 꼽아주시면 어때요, 오늘? 오늘은 좀 오이 솔루션을 굉장히 가더라고요. 봤습니다. 예. 이 종목이 이렇게 5만 원에서부터 반등이 무려 18%나 올라가면서 지금 6만 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5G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증권사들에서의 목표치,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부터 치자고 하게 되면 10,000원에서부터 이미 크게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에 반등에서 확인된 부분이 5만 원에서의 강력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오일솔루션은 앞으로 5만 원을 기준으로 5만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 박스권 또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KNW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5G 관련 쪽으로는 또 수급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쪽 FTSE라고 해서 MSCI와 또 견줄 수 있는 유럽 쪽에서의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신규 편입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게 KMW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5G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오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올라오고 있지만 꾸준하게 볼만한 섹터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네, JC 케미칼인데요. 네. 네, JC 케미칼은 이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제가 지난 6, 7월 달에도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3,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전 10시 정도에 이 종목을 드릴 때만 해도 뭐 4,700원, 800원 형성하던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팜농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제 새 수도 후보지를 지금 논하고 있죠. 그런데 새 수도 후보지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팜농장에서 불과 75km밖에 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팜 오일은 이제 식물성 기름인데 이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또 갭상승해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6월달, 7월달 거쳐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매도 가격은 5,700원에서 5,800원 사이 그 사이가 온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5,700~8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마감 지수 저희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뭐 계속해서 1965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34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1.7%, 1.8% 사이를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좋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일단 뭐 1953부터 70까지 올라갔고요. 지속적으로 70 터치를 했습니다. 두 차례 터치한 뒤에 살짝 맞고 내려오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선들이 계속 촘촘하게 지금은 생긴 상황입니다. 1930부터 1970 사이에서 워낙에 지금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짧게 움직이는 물량들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뭐 35포인트 가까이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줍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뭐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요. 950억 원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 2,789억 원. 뭐 전 주체가 골고루 매수한다라고 기관은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200억 원이 넘게 들어오고 연기금도 뭐 750억 원 가까이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 무려 3,773억 원을 팝니다. 개인이 뭐 대량 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금씩 하락해도 조금, 뭐 올라도 조금 이렇게 사다가 오늘같이 급등장에서 일단 1차 물량들 소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3,773억 원 매도가 이 정도 물량 매도는 최근 들어서 처음인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44,000원 턱걸이 하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큽니다. 일단 SK하이닉스 7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밀리면 다시금 이렇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7만 7천 원대까지 단숨에 지금 치고 올라왔고요. 현대차도 13만 원 부근까지 1,5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이버도 1,000원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고 LG화학도 올라가고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셀트리온과 SK텔레콤이 내려갑니다. 오늘같이 그 시장이 워낙에 뭐 좋은 흐름을 보일 때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고 경기 방어주들이 약하다. 뭐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경기 방어주적인 역할을 톡톡히 했던 통신주 같은 경우에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10선을 계속해서 뭐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동시효과에서도 지금 별다른 문제 없이 610선을 유지를 해줍니다. 11포인트나 오늘 올라왔는데 흐름 하루간의 모습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보시다시피 뭐 위아래 포인트가 3포인트밖에 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의 상승 흐름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유지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장중에 610선도 터치를 하면서 고점 마감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은 순매수를 해주는데 기관 투자자 투신이 오전까지는 팔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투신도 지금 매수에 동참을 했고요. 투신이 179억 원이나 사줍니다. 전주체가 기관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273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나와주면서 코스닥 시장도 끌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펄어비스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 뭐 아까 오이솔루션 얘기 나왔죠. 오이솔루션은 무려 하루 만에 10,000원이 올라갔고요. 20% 가까운 상승했고 KMW 역시 5% 가까이 올라오면서 또 신고가 경신을 합니다. 헬릭 스미스도 올라오고 CJENM도 올라오고 펄어비스도 어느새 19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메디톡스만 지금 파란불 보여주고요. 휴젤, 같은 섹터인 휴젤은 또 급등합니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HLB까지 모두 올라가는데 메디톡스 빠지는 이유는 보톡스 균주 포자 감정 결과에서 대웅제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희비가 엇갈렸는데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양사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현재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결국엔 소송 부분이었는데 메디톡스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9월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나오신 김에 8월 얘기까지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갑작스럽긴 하지만 오늘 시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8월 전체적으로 그렇죠. 월봉상으로 보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8월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에 늦었어요.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내내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사실 이번 주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 월요일부터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8월이 정말 한 달 내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반등이 중간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다음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개인들만 꾸준하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꾸준하게 매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체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장이 8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죠. 추석에 대한 보너스를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좀 우리한테 선물을 한 가지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8월의 마지막 날 굉장히 또 희망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지수를 모두 양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은 8월 달에 들어서 처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좀 수급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 있고 기술적인 모습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만에 무려 8월 달 들어서는 처음으로 20선 위에서 오늘 안착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5일선과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모습만 본다 했을 때는 충분히 9월달 다음 주 초에도 다음 주까지도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관계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물론 트럼프가 중간에 통화를 했다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통화를 안 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이제 좀 미국과 그만 싸우고 싶다 이러한 고조감을 좀 낮춰주자라고 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의 활성화를 불어준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다음 주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벼랑 간에 이제 뭐 협상에 대한 부분이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물론 촘촘히 좀 저항이 많이 막혀 있긴 합니다. 뭐 1990가 더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2010포인트 선 부근에서는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일단 다음 주에도 뭐 글로벌적인 이슈는 없지만 경제 지표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표도 있고 중국에서는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있고 또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도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고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상승세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이런 경제집 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종목별로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데 지수만 올라가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장세가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지만 종목을 고를 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 순환매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대표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총평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9월 11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은 금액을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5일과 또 2주차의 목요일이 아니라 바로 수요일 날 열립니다. 추석 바로 전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추석 때 즐거운 마음으로 위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추석 때 주식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8월 21일 날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가가 1971.12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수점 뒷자리만 바뀌었죠. 71.21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정고점을 살짝 갱신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두고 있는지 이걸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까지 외국인은 풋 일변도했습니다. 풋 일변도했고 특히나 242.50 또 240.00 이 자리는 1850선 이하거든요. 이 자리에 거의 300억이 넘는 금액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콜 자리에서는 또 262.50이라는 자리에서 160억 이상을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리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주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9월 11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어떻게 베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날 큰 금액이 베팅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 번에 하락으로 크게 밀어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로 크게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주도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로 가야 되고 또 방망이도 짧게 쥐고 가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지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았으니까 장기적으로 우량한 종목 선정해서 그냥 길게 가야지. 그런 마인드를 갖지는 않는 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1.78%나 올라왔습니다. 1967.7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1.83% 올라오면서 610.55포인트에 610선 턱걸이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 살펴봅니다. 환율도 정상적으로 조정이 좀 왔습니다. 5원 20전 조정 오면서 1211원 2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윌링스입니다. 6297번님의 문자고요. 매수권 정확히 2만 원, 비중은 30%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윌링스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공모가가 12,500원인데 일단 12,000원 공모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반등세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좀 상승이 나타날 텐데 아직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거래량만 오히려 더 줄면서 시장에서 소외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누군가 던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하락도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말씀드리자면은 11,000원이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저점 이탈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이탈 시에는 좀 손실이 크더라도 좀 손절매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횡보세를 나타내 주다가 반등이 한번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15,000원 자리에서는 좀 저항이 좀 크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15,000원 부근에서는 전량 손절매를 보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리스크 관리에 좋을 것 같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링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까지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802번님께서 주셨습니다. 41,2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할까요, 주 대표님? 네, 화장품 관련주인 한국 화장품 제조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1,000원대여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상승한다고 할 때 이제 33,900원부터 34,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물론 손절을 잡는다 그러면 25,000원을 하회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8월 12일 날 28%나 상승을 할 때 고가 33,4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그런 고점들을 다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33,900원짜리에 오게 되면 꼭 매도를 하시고요. 근데 41,000원의 그 매수가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손해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6,000원대, 26,000원부터 27,0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좀 늘리셔서 궁극적으로는 33,900원대 꼭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 지금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들까지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들어와 있네요. 9958번님께서 96,300원의 비중 40%. 사실 얼마 전까지 호텔신라는 10만 원도 넘었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또 좋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또 실적에 대한 부분, 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크게 보자면은 일단 7만 원짜리에서는 지지대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번 상승 때 직전 고점 자리, 전고점 못 넘어가면서 고점은 낮췄다라는 점에서는 좀 파동상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점은 낮추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큰 자리에서는 수렴의 모습을 장기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반등이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매수 자리까지는 지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 대한 선거, 그 공고 결과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면세점들의 성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을 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정하기보다도 아래에서 어쨌든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렸다가 매수가 부근 16,3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고생한 만큼 그냥 손실 없이 나오는 데 만족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듣고 왔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네 번째 종목 2322번님의 효성 첨단 소재 13만 9천 원 매수가 비중은 20%.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효성 첨단 소재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매수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네요. 13만 9천 원대라면 손실은 이제 적은 상황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최근에 상승이 컸었죠. 15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탄소 섬유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왜 못 올랐느냐? 그간 많이 올랐던 탄소 섬유 관련주, 또 불화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이 나왔고, 또 효성 첨단 소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저평가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고 이런 추세에 준한다 그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00억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6,000억은 굉장히 저평가된 것이죠. 탄소 소매는 미래 소매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타이어에 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전방위적으로 산업 골고루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640억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증가하는 영업이익, 이러한 실적 증가 속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13만 5천 원대의 주가는 금방 회복이 되어서 15만 원대로 향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고점인 15만 2천 원대가 전고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대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손절은 12만 5천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예림당 들어와 있습니다. 6632번님께서 3,600원에 비중 10%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림당 같은 경우는 뭐 아동 도서 시리즈인 Y 시리즈도 있고 그 외에도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도 나타났었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가에서는 매도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좀 크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이 예림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도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4,500원짜리 4,500원짜리에서는 이 앞전에서의 쌓여있는 물량들에서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매도가 매물이 한번 나올 수 있겠고 4,500원짜리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가 어디냐? 5,500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매도를 보기보다 물론 비중이 10%이시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분할 매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목표가를 제가 조금 크게 잡아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최소한 4,500원에서는 1차적인 수익 실현을 보는 전략, 그 남은 잔량은 추가적인 추세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5,500원까지 열고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들까지 쭉 이어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된 겁니다. 주말 하이라이트가 또 오늘장 내일장 주말 이 시간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 함께 보시면서 8월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그리고 9월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